없이 발을 막 저리고 얘나 모르겠다 또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늘 해야 할 것인데 지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윤대 제기조 요 부분을 설명을 해야 할 건데 해서 다 읽어보려고 할게. 그동안에 며칠 쉬는 동안에 공부 안 했다고 완전히 머리가 까막눈이 돼갖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콱 형수님 콱 맥혀버려 버리가. 내가 이런 세상에 화담사에서 뭐가 같이 공부해놓고 내가 말하자면 협작군같이 거짓말하고 살살 그 순간만 피하고 살면 쓰겠냐 생각이 들어갖고 참여를 하다가 그럼 어쩔 것이냐. 그래도 한 자라도 보고 가야지. 거짓말을 하더라도 틀렸지만은 애쓰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이라도 드렸다. 그러다 보기에는 여보 밥 먹을 시간인데 세수하고 어쩌고 세수하고 밥 먹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래갖고 친구들과 앉아서 한수 뜨는 눈만 뜨고 끝까지 버티다가 있고 왔는데 한 가지 배웠습니다. 어려운 중에 쫓기는 중에 시간 없는 동안에 혹은 마지막 순간에 보는 것들이 쉽게 말하자면 경제학 이를 말하자면 한디흐름 극대원칙처럼 가장 중요한 쫓기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여러분 그 옛날 어른들 하지 말씀니다. 쫓기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막 탁 넣고 저 평상에다 발 걸고 4명하고 앉아갖고 하는 공부는 진짜 절실한 극한적 상황에 관한 마음의 자극 준비가 없습니다. 몸이 어쩌니까 왜 어제 저녁에 나 춥다고 핑계대고 좀 봐야 할 줄도 모르고 집사람은 이제 밥도 못 먹고 하면 어쩌냐 자기 생각들이 그러지. 어저께도 밥도 안 먹고 생각갖고 그저께도 그러고 반찬 안 먹고 밥이라고 한 숟가락이나 먹고 한지 그래도 노인네가 돼갖고 어쩌고 그래갖고 이제 요새 조금 그거가 집사람 조금 좋아하니까 이제 강자가 심해갖고 아주 그냥 옛날 어머니 대신을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해보자면 참 요새 혈당이 높아갖고 지금 병원을 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자기는 신경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이 인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라고 나이 들어가면서 공부해야 하는 보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무득이 잘 들어. 예. 나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동안에 혼돈 속에서 정신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참 공기가 딱 만들어 놓고 가갖고 우리가 1등했다. 그런 것은 싫은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잘 알아듣어. 네. 그래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뛰어들어가면서 거기에서도 한 가지라도 중요한 핵심들을 놓치지 않고 추구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공부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뜻이 바로 우주를 하나로 보고 그 줄기를 찾아가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로구나. 딱 만들어내갖고 그들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간추려서 그 중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시간 맞춰서 그 어려운 교통 지옥을 뚫고 하고 나 씻어준다고 오는 무덕을 보면서 아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씩 지금은 보람을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뭐 추상적으로 원리적으로 가서 큰소리 치고 잡았는 거 다시 또 문득도 뜨거우면 아주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사기꾼들 얘기할 수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 마지막에 시간 좀 늦었지만 나오면서 사람한테 그냥 나 갔다 올게 안 해. 형수님, 내가 형수님한테 솔직히 얘기할게. 이럴 때라도 내가 정성을 보여왔다. 그래갖고 합장하고 부사님 다녀올게요. 나가렸으면 쫓아. 그러다 왜 그 마음을 하냐. 한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자신의 기본 방향을 확실히 하나씩 정립해 가고 싶기 때문에 갖는 내 마음입니다. 이런 얘기 동생 형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것은 그래서 솔직히 진솔하게 형님한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모임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보 갔다 올게 않고 보사님 갔다 올게요. 갔다 가죠. 그러고 오면서 밖에 나와서 이제 무덕 기다리고 있다. 아 이게 형님 이제 느껴진다.
날로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날로 조그마한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압니다. 형님 시간이 상당히 이제 공부를 해보지. 날로 한순간 동안에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월히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주 아침마다 나한테 문자 보내시는 우리 형님 교훈이 그것입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뜻이, 형님 그 뜻을 이제 느꼈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야, 그렇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디부터 것인가를 보려고 하니까 확실히 표시를 하고 있다가 끝났어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 뭐냐면, 이 8페이지에서 나오는 자성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성을 건방지게 해가지고 거공 좌우하는 자만은 자기가 했던 역할이 큽니다고 생각해갖고 자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요새 지금 대통령 병 걸려있는 그 사람들 같이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가정은 다 잊어버리고 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자성을 하되 자성 잘못했을 때에는 잘해왔던 자성이 너무 지나치게 뻥 커져갖고 자기를 오판돼갖고 큰 인물로 봐버렸다. 그로 인해서 인생을 망쳐버렸던 사예를 어제까지보다 했던 삼국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등에서 나오는데요. 등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제목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이고 또 어저께도 봤습니다만 그 삼국지에서 결국은 삼국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인물이 등예하고 정배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고 하면 했겠지만 자기 잘난다 생각은 너무 커져갖고 어제는 정예하고 등예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싸우다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우다가 결국은 등에도 죽고 종에도 죽고 그런 방향으로 망해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사마소가 천안되고 북부 방향으로 천안을 먹은단 말이에요. 그 과정으로 삼국지는 끝나가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등에 같은 천재가 어떻게 해서 그 거대한 인생 건설이 마지막에 실패해버리는 것이냐. 그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자기 사명감을 항상 반성해놓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너무 키워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서 12줄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점점 간사해 보니까 축점 목공일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나타날 정도로 자존망대해갖고 자기 확대, 자기 과대해서 그 병에 빠져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그걸 계속 경계하고 있는 사마소한테 걸려 들어갔고 마지막에 있어서는 죽게 됐다. 그것까지를 설명했던 과정이 다시 말하자면 매일매일 일삼성해갖고 자기를 살피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잘 살피다가 과도하게 빠져갖고 자기 과대망상에 빠져버렸을 때 이루어진 경향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저로서 지금 화담사 이제 2년이 되어갖고 이제 곧 임기가 끝나가고 그러면 이 화담사 여기 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와 더불어서 동시에 화담사 철폐된 서원을 진짜 서원으로 다시 어떻게 중할 것이냐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중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이쪽 부부도 사고 경제적인 확충을 하는 문제 어떻게 하냐 하고 어제 진지하게 오후 한 3시간 동안 토론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껴진 것이 이렇게 하고 잘 만들어 놓으면 화담사가 잘못하면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광주에 문화적 중심이 돼. 그런 식의 꿈이 있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내가 암환심이 빠져버린단 말이야. 이것을 광주 향교하고 연결시키고 서울하고 연결시키고 유학적 민족주의하고 연결시켜갖고 가자면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보자. 그럼 후학들도 많이 먹었구만 현대학문하고 전통학문하고 연결시키면 엄청나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꿈이 지금 소년 같은 꿈이 커져갖고 여러분 여기다가 농사짓 쓰셨던 옛날
농산물들은 가공시설만 만들어 버리면 협동도 만들지 않냐, 산업도 되지 않냐. 꿈이 막 가져갖고 잘만 하면은 만약 우리 집안에 누구만 돈 들일 사람만 좀 있다면 여기 협동장 만들고 공장 만들고 작품 만들고 계약까지 연결시키고 꿈을 한번 피워보니까 이겨서 엄청난 얘기지만 여기다 한번 적어도 농산 기초적 문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향적 운동 이런 걸 연결시켜서 다시 말하면 농양하고 학향하고 연결만 시켜갖고 사람 키우면 엄청난 새로운 시대에 그쯤이 되었구나. 한때 이제 드선 식품을 막 하면 그럼 내 자신한테 그런 병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누구 그냥 우리 집안에서 이런 사천 여행사 만들어놨는 인체한테 얘기하고 복가갖고 얼마 되나 그냥 여기 앞으로 여기 국회의원 나오려면 여기 구청장 나오려면 앞으로 새로운 시장 나오려면 더군다나 대통령 나오려면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여기 설명하고 있는 대로 바로 말하자면 정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감 때문에 자기를 너무 확대해갖고 심지어 말하자면 지배자인 사막, 소를 무시해갖고 혼자 결정했다는 얘기해갖고 그로 인해 사막, 소의 오해를 받아갖고 감시를 받아갖고 결국은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공론 자아들을 사라져버리고 사마소가 연원바라 지가 이 다음에 더 커지면 나한테 반역을 한다 그래갖고 쫓아다니면서 서울로 불러 들어갔고 나는 천자의 자문기관이 제일 높은 세계의 자문관 그 자리 하나 좀 해준다고 해갖고 불러갖고 병풍 뺏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온 동안에 죽어본다고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모든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존망대 해갖고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걸린다. 지금 그런 경우에 지금 제일 먼저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인가 했다가 그냥 뻥터라고 혼란된 사람이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다 걸려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걸려들다가 안 되겠다 해서 조심스럽게 빠진 사람이 누구냐. 그럼 말하자면 유엔 사무총장했던 사람이지. 그 사람은 상황 공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역에 발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앞에 부분은 매일 참성하고 살기는 하지만은 결정적인 문제는 자존망대해갖고 자기 과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간절히 설명하고 있는 사례가 타성 같죠. 세상에 중국 사람이 쓴 중용책을 이렇게 자세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 쓰셨던 중용책 보세요. 추상적인 얘기면 원리만 빵만 들어갔지. 그거 보면서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전쟁과 침략전쟁 다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험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입증해가며 설명하구나. 또 현재 중국이 현재 접근하고 있는 세계사회에 접근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역사죠. 우리나라 이렇게 설명합니까? 이게 보면 그냥 무슨 언론하고 뭐하고 짜가지고 장난들 치고 뻥치고 잡는 거 말도 못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일삼성을 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청나라에 있어서 유비 아들 유선이조차도 내가 다시 왕자리를 보존해주면 지가 내 밑에서 붙어갖고 충성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가 다 따라갈 것이고 천하가 나한테 올 것이다. 그럼 속으로는 지금 설명은 않지만은 그러면 내가 조씨 대신에 사마씨 대신에 내가 천하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한 가능성에 관한 짝이 트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 누구요? 처음에 몰랐지 짝이 트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사마 소사만 말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고 있는 사람은 또 그놈이 커갖고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더 어떻게 있냐 한번 상상 관찰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대조되어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자기가 천하를 자꾸 흔들어 놓고도 자기는 그보다 더 반성했던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9페이지에 밑에서부터 12째 글에 나오는 대로 문치무공적인 한 무게 작은 사람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로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8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아까 자성치 거기다가 2번을 쓴다면 다시 말하면 7페이지 앞에 있는 데다가 내성에다가 1번을 쓴다면 내성 1번 그 다시 7페이지 밑에 두 줄에 내성 1번 8페이지 가운데 여기서부터 12줄에 있는 데 자성에다가 2번을 쓴다면 그 다음에 써야 할 가장 중용적 자세를 실천적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9페이지 딱 가운데 있는 대로 문치부공의 한 문제 얘기를 3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보자면 딱 대조를 하고 있다. 원리 입장에서는 내성이고 구체적인 입장에서는 자성을 잘 해왔다고 봤는데 자성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잘못해보면 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체제가 잘 없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부정 자기 큰 역할을 사실상 타고났을 때부터 했던 다시 말하면 한나라 고조의 유방이의 후손이었던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 못된 짓을 다 하고 전제해놓고도 항상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짓을 했냐. 내가 왕도 됐어도 내가 왕이 아니라 죄인이요 라고 온 천하에 나는 못된 짓거리 하고 백성 핑계대고 못된 짓거리 전쟁하던 죄인이요 라고 하는 선언을 적어도 한무제라고 하는 한나라의 위대한 국가 건설을 했던 공로자가 자기 스스로 천하에 대해서 반성문을 써버린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이제 이 아무제가 써서 여기 말하자면 뭐냐 윤대 제기조라고 하는 글이 있는가 그런 이제 박선생 저기 고문진보 다 뒤집었더니 없었다. 네. 고문진보도 없어. 네. 그래서 이 정도 글이 당시 고문진보 읽었던 사람들한테다가 특히 한국까지도 그때 잘 소개가 잘 안 됐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정도의 그 반성문을 썼던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데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는 윤대라고 하는 지역에다 가서 왕을 지냈던 무제가 죄기 나는 죄진 놈이요 내 죄가 이렇소 라고 하는 자기 천하의 1등 군주가 천하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요 라고 하는 반성문 쓴 예를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이와 같이 파격적인 자기 반성문을 제출해내면서 군주도 왕도 백성보다 더 나쁜 놈일 수 있어 하는 얘기를 떠들고 있는 현재의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중용론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대목은 오늘 지금 빨리빨리 끝내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반성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러 가자는 얘기로 그 다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4번에 있는 애초부터 조심하는 것이 중고 이 닥쳐서 잘 이루는 것이 화고 중과 화 중교로서 중과 실천으로서 화와 두 가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중과 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좋아져서 만들어가자 그것이 중용 근본 뜻이라는 얘기를 중용의 제1장 서론 부분에서 서론장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말하면 공부가 부족해서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은 뻥 트는 것은 외운경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자세히 들어가면 모른다.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맛도 나고 아 내가 이 대목 설명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시 여기 얘기하고 있다가 또 말아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대목은 미흡한 대로 넘어가려합니다. 다시 부탁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틈이 있는 대로 적어도 중용은 무장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항상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느낌이 있는 동안에 자손들한테 전해야 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넘어가더라도 다 공부 끝난 것이 아니니까 항상 잊지 말고 버티길 바랍니다. 그 앞에 부분 특히 그 등에 같은 천재가 천하를 경륜하고 삼국 통일을 달성하려고 눈앞에 둬놓고도 잘못해갖고 이 나라를 못 이루어서 결국은 사마소한테 미움받고 또 종효하고 다투고 하다 보니까 천하를 통합하려고 했던 뜻은 한데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주변까지도 다 죽여버리게 되는 비참한 상황들을 느끼게 됐다면 이거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이제 한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자존망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 다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생각이냐면 주변에 그런 것들을 수없이 봐보고 특히 우리 집안처럼 조업이 있어서 상당히 부자고 잘 살았던 곳에서는 적어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 무더기로 보자면 이제 고조 할아버지다. 고조 할아버지 같이 아들 첫치에서 형제, 제치에서 오형제, 친형제를 둬가지고 지역을 다 다스리면서 어느 정도 지난면에서 어느 정도 부자 되셨냐? 3천석입니다. 3천석구입니다. 그러면서 부를 누리면서도 다 처갓집도 도와주고 누구 도와주고 한쪽도 그냥 혼자 독점해갖고 차치고 호강 양반이 아니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번보다 뭐라 하냐면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보다 큰 덕자, 넓은 덕자, 덕홍이요, 호가. 덕홍. 그 양반은 다 사람들한테 다 미움을 받지 않았는데 마음씨 좋은 양반을 했잖아. 오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처치에서 돌아가시고 처치에서 하자면 백구님, 숙구님, 고모 한번 삼남매 나놓고 처치 할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다. 근데 문제는 그 큰아들이 먼저 이제 상처에 앉아있어. 그렇게 이제 집안이 흔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 결국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모시고 할아버지께서 죽을 고생을 하시면서 오히려 유지했어.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양계 하동정 같은 집안에서는 결국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 친형제 자손들이 그 큰아들인 우리 할아버지인 해자 붕자 세 붕자예요. 해붕 그 어른에 의해서 화합이 유지된 동안은 아주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큰아들인 우리 할아버지 큰아들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밑에가 이제 흩어져 있겠죠. 그러면 어울리는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누구냐면 또 그 할아버지의 처치에서 낳았던 큰아들은 일찍 가버리고 둘째 아들이 그 재판을 유지하는데 혼자 못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만 또 제주택에 나온 우리 아버지 장아버지 두 형제가 이복 형제가 형님 감싸주면서 오기로 했어. 그런데 형님이 이제 욕심이 나갖고 삼천석을 다 먹는다고.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문제는 그분이 삼천석을 당신 몫으로 관리하면 안 되니까 당신 형님 다시 말하면 아들 또 안 두고 이시 오셨다 좋은 분 그냥 결혼하셨다가 딸만 낳고 또 상처고 또 재혼하고 또 딸만 낳고 그 양반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 형님 애가 타지 형님 몫으로 당신은 큰아들 안양대 병원장을 했던 유명한 한국 시계공원 대표자인 그 큰아들을 자기 마음으로는 우리 집안 우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갖고 형님 앞으로 입양해서 위해서 당신은 큰아들이 큰 조카가 되어갖고 거기다 바치면서 화합을 딱 만들어놨는데 그래 놓고는 욕심이 생기니까 큰아들 명의로 내 아들 아니요 형님 아들이요 내 큰 조카요 해놓고 그 앞에다가 재산을 다 문중처럼 돌려놓고 사실상 국가대 교수하고 병원 댕기고 호댕이 어디 것이요 당신 사실상 아들은 내 조카야 해놓고 또 뒤에서 tum떡tum떡 해갖고 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숙부들 그 육형제하고 다 사이가 좋아지면 하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닥쳤고 명목상 형님 혼자 차지한 것이 아니라 자 형님 몫을 해놓다가 해놓고 속으로는 실제로는 혼자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풀렸나. 그 후에 이제 거기도 이제 정원영 박사도 또 상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치댁으로 오신 양반이 초치댁이 그 상처 그분은 누구냐면 장기 이혁 선생 딸이에요. 그 명문집안 왔지만 그보다도 또 이제 명문집안 우상김 치면서 한 양반이야. 자, 그 양반 우리 집은 또 재산과정과 특출잖아요. 그것 갖고는 내 목 챙겨야 내 새끼를 챙겨야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저 재산관계에서 그 제치로 오신 정부 형수가 다 화합해갖고 따뜻거리만 하는데 그 양반 또 자기 우상김 씨그 씁쓸한 놈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따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몰아가지고 안 싸우게 하고 6.25 때까지 우리 집안 난리 안 나게 딱 따뜻거려갖고 누른 양반이 누구냐면 31살에 혼자 되신 우리 할머니 그 양반이 오셔서 허허이 싸우려면 불러갖고 우리 그 욕심 아주 욕심 많고 아주 무서운 권위 아니 카리스마 가진 이 큰아버지를
처치에서 난 아들 아주 싸놓고 대줄 수 있지만 딱 처음부터 다 부르십니다. 큰아야! 나이 차이 얼마 되도 않는데. 아니,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만 좀 들으면 좀 큰아야. 그러니까 그게 할머니가, 제치 어머니가 그 처치의 집안, 재산 지배하고 있는 양반을 확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집안이 안 깨졌던 겁니다. 6.25 때 그래서 우리 집안 난리 안 나왔다. 그런 것들은 몰랐지만은 저는 그 후에 쭉 흐름을 보니까 깨지고 제치오고 깨지고 난리가 난 집안일수록 거기서 어른이 딱 잡고 가면 오히려 엄청난 집안이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이해관계 갖고 싸움이 붙어버리면 그 집안이 깨져버립니다. 거기서 바로 6.25 때 난리는 다 장성도 나고 영암도 나고 영국 나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저는 가정론을 쓸 때 정통적으로 잘 되어간 복받은 가정만이 아니라 깨져 갖고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 따뜻거려 갖고 결합시켜왔던 과정을 정리해 나가였다.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고통을 하면서 집안을 깨져 있는 가정을 화합시켰던 살아있는 증인이 저를 이만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못 보고 돌아가셨던 우리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론을 원리론적 입장에서보다는 실천론적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요새 지금 속으로 그 어머니 여보, 어머니가 처치 어머니 산소 앞에서 꼭 자식들 모으고 집안 식구 화합했던 것이 무엇이냐 한 것들을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제 나이가 저도 80 넘었으니까 생각을 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야 할 실천적인 전통 가족이고 우리 문화 아닌 것이냐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결론으로 말하자면 한 문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을 일으키면서도 자기 잘못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서도 대국적인 입장에 화합하자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기 한 문제의 내용이 어떻게 보자면 중용의 실천 과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제 2장에 나오고 있지만 중용 교훈에서 제일 중요한 실질적인 가치관 내지 윤리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교과서에 없는 얘기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이니까 오해 없이 받아주시고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어떤 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참고가 되는 것이고 말이 어긋났다 하면 또 여러분들 알아서 결단을 치겠습니다. 문치, 무공, 문치는 내부 정치를 잘하는 것이 문치고 맞아. 그런 문자는 어떻게 보면 안내자고 통합니다. 국내 정치를 잘하고 무공이란 말은 외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겨내는 이 문치 무공은 실질적 입장을 다를 수 있지만은 크게 보자면 백성들 따뜻거리는 국내 정치가 문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무공이라고 한 것은 대외적 관계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한 것을 무공이라고 하자 일단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공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렸던 한무제는 바로 말하면 유방이 한나라를 만든 유방이의 7대 손인방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초대라고 한다면 누구누구나 나와 있습니다. 조사해놓고 보니까 이 유방이 한고조,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소제, 홍, 다음에 그 다음에가 문제, 경제, 그 다음에 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아까 앞에 나왔던 책들을 좀 보면서 봤던 것이고 나중에 공부한다면 몰라도 일단은 여기 무제는 초대인 이 한고조의 7대 손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한무제는 거공불망자성에서 공이 있지만은 거공 자기 공에 대해서 그건 머무른다 그러니까 공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의지하면서도 불망자성 자기를 항상 망령되게 생각하지 않고 반성하고 지내왔었다고 합니다. 한왕조에는 그 한왕조 설명했습니다. 한왕조는 초왕조가 고조는 아까 유방입니다. 유방위로 붙어서 잘 붙으니까
유망으로 붙어서 왕이 된 것이 뭐냐, 거기 있는 대로 공원 전 206년 BC 기원 전 206년대 창건하였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5대 문제가 제항, 유항이고, 6대 경제가 제개이고, 제장 개우치기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아까 한 유방으로부터서 문제까지가 이어졌던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70여 년 동안의 근정 치국 정치를 조심스럽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래서 근정 치국 했던 지가 70여 년이 지내오는 동안에 출연료 4층 문경지 치적 태평성대 정체를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문제 경제까지 오는 동안에는 바로 역사상에서 칭송받는 대로 말하면 문제와 경제의 나라 다스림, 그래서 문경지치라고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문경지치는 그러니까 5대 6대 왕 때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나시후에 문제 경제가 다스릴 때에 있어서는 나시후에 있어서는 우양이 변야하고 창고가 개만하고 태창지속이 충일 노적 우회하였다. 정치를 다루다 보니까 들판에는 석대가 면생인대가 온 들판에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창고가 개만하고 백성들한테 받아들였던 곡식을 현물제로 받아들였던 곡식이 모두가 나라의 가득가득 창고에가 개만 모두가 넘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태창지속, 그래서 백성들로 받아들였던 태창지속 곡식의 세수가 받아들였던 곡식이 충만 노적 우에 창고 채우고 남아서 충일하여서 넘쳐서 노적 바깥에다가 쌓아놓고 보니까 우회하니까 노적이라고 여러 있지만 노출되어 있는 창고 바깥에 있는 쌓여있는 곡식이죠. 노적이 우회해서 넘치고 어떻게 하면 지부패하여서 불가지다. 남은 곡식들이 밖에다가 놔두니까 비 맞고 뭐도 보니까 썩고 해서 부패해 가지고서 불가지 먹을 수 없을 때 되어버린 버려버린 곡식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고는 여계가 정말, 그리고 창고 속에 나와 쌓아놓던 여천 국가에서 받아놨던 현금, 그때는 동전을 받았으니까 국가에서 받아놨던 금전으로 받아놨던 창고에 받아놨던 돈들이 수백만이 되어갖고 관휴 이 불가교, 그때 돈은 어디로 왜냐하면 동전은 구멍을 찌기 위해서 가운데다 구멍 뚫어놨죠. 그건 다 끈으로 묶어놨죠. 그것이 바로 그 설명한 대로 보자면 관휴입니다. 동전을 끼워갖고 넣었던 동전 묶었던 끈이 썩어 오래되니까 썩어가지고 근로에서 풀어져 버리니까 불가교는 동전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에 놔둔 동전이 다 풀어져 버리니까 숫자를 셀 수가 없었다. 숫자를 셀 조자로 보였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국가가 넉넉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바로 여기 제때인 한무제는 이름이 철인데 저종 국부 민풍적 형세하에서 나라가 넉넉하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풍족한 이런 상태 하에서 민풍적 형세 이 상황 속에서 이 대위적 왕위를 아까 말하자면 문제 경제 지위를 위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두 국가가 넉넉한 상황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뽑은 사람 여기서 이제
모든 국력도 풍부한 때 이놈을 어떻게 썼을 것이냐. 이런 갖고 잘못하면 전쟁하고 난리치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중요한 문제는 넉넉하면 그것을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덕지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꼭 국가가 잘 따르면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싸움을 붙이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뿐만 아니라 오늘날 있어서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팽창하면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무제가 제위는 54년이었는데 제 통치 기간에 첩수 동중서의 건의하여서 폐출 백가하고 독존 유술하여서 설립 퇴학하고 그 다음에 망나 인제하였다. 그러니까 보자면 한무제가 아까 7대 왕으로서 왕이 제위하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내가 조사해보면 BC 이 112년에서부터서 142년부터서 이 BC 87년까지의 54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위하는 동안에 있어서 그 통치 기간 중에 동중서라고 하는 국가의 일종의 총리겠죠. 통치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무엇을 했냐? 그럼 차례차례 새로운 정치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폐출백가하고 독존 유술하였다.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이론들마다 나와 있는데 씨앗되금 설현이 말고 있다면 오로지 동자님 맹자님 같은 만 따라 독존 유술 오로지 동자 맹자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유학의 가르침만을 술은 기술자 되지만 가르칠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유학만을 유술의 유학만을 오로지 받아들이고 폐출백가 제가 백가의 다른 사람들의 헛소리들은 조용히 시작되는 소리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다 몰아내버리고 오로지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체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 태학 대학에는 태학이 나왔죠. 학자들 최고 공부한 사람들을 공부시키는 시설을 만들고 그 속에서 그 태학을 통해서 망나 인재 국가의 필요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키우는 데에다가 정신을 집중시켰고 그다음 막내 이제 그래갖고 그 후에 있어서 이제 키워놓고 보니까 너희들은 국가가 준 제도를 따라서 받들고 위에 수행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국가가 시킨 대로 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기질했다는 뜻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행 추은영 그래서 임금이 내리는 나라가 내리는 은혜를 받들 추자예요. 항상 나라에서 한 국가 정책을 받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말하면 왕령 내지 국령을 복종하는 체제를 반행들이 반포에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제 첫째는 폐출백가 너무 얘기를 못하겠는데 딱 번호를 써보자 나눠서 다시 말하면 동등서 이론을 실천했던 내용을 보자면 첫째로는 유수를 독존 키웠다 한 것이 첫째고 두 번째 나라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라 한 것이 반행 추은영 그것이 2번을 거기다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은영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안정시키려면 씨앗되기 없는 것들이 떠들면 안 돼. 그러니까 왕가 중심으로 해서 봉건 영주 중심의 국가 통치체제를 정하겠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고대 국가에서 그래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 제후왕 모든 벼슬 한 사람들 그러면 천자 밑에는 다 왕입니다. 왕 밑에 그 다음에 왕 다음에 후 백자람들 붙어있죠. 벼슬아치들한테다가 제후와 왕들에 대해서 다 분동 차제 위후 왕 봉건 영주 측근 세력들한테다가 중심으로 해서 감투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공지를 주고 땅을 주고 감투를 주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자기 군주 아들과 동생들한테다가 벼슬을 줘가지고 그것이 말하면 벼슬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제도를 통치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고대국가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벼슬을 쓴 사람들 측근으로 해가지고 국가 통치체를 지정했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한 대목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후와 왕으로서 다분동 차제 그 아들들 형제간들한테다가 분동 봉건제도의 벼슬아치 감투를 주고 그 봉송이 뭐냐? 그 사람을 따르는 감투에 따르는 토지 내지 경지를 주고 재산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뭐냐면 왕과 그 축근 세력만이 튼튼하게 살게 되면서 이 사격할 그 세력 그 외에 헛짓거리 해갖고 이 잘 살고 뜯어내고 부자짓거리고 한 사람들 바로 뭐냐면 할거 세력입니다. 그 외에 국가 왕권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 할거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력한 그 사람들을 삭약 힘을 깎아버렸다. 여기까지가 앞에 얘기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수를 내세웠다는 것과 두 번째는 통치체제를 군주와 및 봉건 영주 중심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은 간단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두 줄로 설명한 데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백정들 다스릴 사람들 뭐냐? 그래서 등청 이치 등에 증여 깨끗한 진짜 증청 깨끗하고 맑은 정직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그런 증청이로서 그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통치를 하게 했다 합니다. 뇌물 먹었다 하면 걸리면 그놈들 다 쫓아내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다 여지없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면 말 잘 듣고 깨끗한 놈만 잘 써먹은 방법을 썼다. 그러다가 그래 증청이치라 3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증청이 깨끗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자 하다 보니까 온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천자가 다스리는 대로 딱 나누어져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전국을 말 잘 듣는 복종체제로 다스렸다. 그것을 말하면 철치 13분 거기다 13개 지역으로 통치지역을 나누어가지고 거기다가 그쪽을 다스리는 사람 통치한 사람을 치사에 해당되는 자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장관인 자사를 지방 조직 13개를 두어가지고 13명의 지방장관들을 두어가지고 다스렸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범위를 넘은 철저하게 가만두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가강 대지방적 공제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가강 공정 통제를 합니다. 철저한 지방행정 통치 체제를 가져왔다. 요거까지가 3번입니다. 그래갖고 나서는 발포 보민령 백성들한테 대해서 세금 뜯어내는 것 그것은 보민령 백성들은 덜 뜯어먹지 말자. 그래서 고민령 뜻은 뭐냐 그러면 백성들한테 대해서 불필요한 물음새를 뜯어가는 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쉽게 말하면 뭐도 관련되냐 하면 이 경우 세금을 줄여내는 제도 다시 말하면 백성들 먹고 살게 해주지 적게 뜯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 인해서 보민령을 통해서 돈 많이 먹고 부자 된 놈들한테 뜯어내 가래 백성들 것은 더 뜯어내라는 것이 보민령이다. 그로 인해서 뭐냐면 증수 상인 자산세 보민령을 통해서 장사해갖고 돈 잘 버는 장사들 상인들한테는 이 상인들이 돈이 많으면 그럼 안 된다. 그래서 상인한테 뜯어내는 상인들한테서 이 경우 상업 관세 뭐랄까 상업세 체제를 영업세 체제를 강화시킨 것이 말하면 증세, 증수, 상인, 자산세 제도가 여기는 보민령이다. 일반 백성들한테 안 뜯어먹고 돈 벌어 먹으면 장사들한테 돈 많이 뜯어간다.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 밑에 쭉 나온 대로 타격, 불법적 창고, 이 부상, 대고 고자는 앞에 이 창고 고자도 되지만 장사 고자도 되고 가짜도 가짜고 그렇게 되어갔죠.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돈 필요 없이 뜯어내갖고 더 붙여먹는 장사가 있었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키는, 다시 말하면 상인 경제 통계 법제를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까지 그래서 4번은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 살기 때 장사해갖고 돈 벌어먹는 데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반상업주의, 반자본주의적 통계체제를 그때부터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상홍량 건의. 그 상홍량이라고 하는 이 경우 재무부 장관에 가까이 이 재무부총리가, 그건 다시 말하면 재정 담당 자문 이 보좌관인 상홍량이라는 사람의 건의를 체납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산업 팽창에 관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하, 야철, 제염, 주전하여서 이 수기 관령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상홍량의 건의를 받아서 산업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그래서 여기서 체납 상홍량 거기다 5번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번호를 써놓고 보니까 육아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는 왕가 중심으로 봉건 체제를 제도적으로 강화시켜서 적어도 천자 밑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적 정부 조직을 실적이 만드는 됩니다. 작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천자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이루어진 권력적 통치체제에 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한 것들이 없습니다. 세 번째에 들 수 있는 것은 백성들한테 백성 다스리기 위해서는 관리는 철저하게 청빈한 놈으로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아까 보민령이라고 해갖고 장사해갖고 돈 많이 번 놈한테는 철저하게 세금으로 뜯어간다고 합니다. 되게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뜯어가냐 그러면 1000에 벌면 그 중에서 20벌 뜯어간다고 합니다. 1000전을 벌면 이 20전을 세금으로 뜯어간다. 다시 말하면 대개 말하면 100의 2%, 즉 2% 세금 원리를 그때 적용해왔다고 되어 있던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쓸 것들은 이 상홍량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농업만이 아니라 제조업이란다거나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자 했는데 이것이 첫째 말하면 하, 야, 철. 야는 시우새, 철광석을 사가지고 그놈을 달구어서 쇠물만을 끄집어낸 것이 야입니다. 그래서 야철, 철광석을 가지고 철을 달궈내자. 그리고 제염, 소금을 만들어내자. 세 번째에서는 그놈 가지고 나온 쇠 가지고 꼭 무엇이다 유통의 통화의 기초가 되어지는 주천, 시우새로 부숴갖고 만든 역전을 만들어서 지어부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누가 관리하냐? 국가 관리한다. 그 수기 관령 아니면 반드시 돈은 국가의 금전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철저하게 관리한다. 통화관리제도를 두었다. 여기까지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의 첫째 줄 뭐냐면 설치 평균관하고 분수관을 두었다. 평균관, 분수관에 관해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관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시서, 시는 저자 시자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시장 저자에 관해서 반드시 공평하게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 평균관이라고 하는 평균관, 여기는 평시서, 평평한 평자하고 저자 시자, 훨씬 시라고 저자시는 광주시 그 시는 원래는 뭐냐면 시장지에서 나왔습니다. 그 저작거리. 그렇게 저자를 관리하는 다시 물품 거래하고 있는 시장을 관리하는 곳에다가 평시관을 반드시 설치하고 다시 말하면 유통질서 내 시장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에 있어서는 균수관 한 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나갈 때는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안 되니까 국가 관리를 갖고 짜가지고서 반드시 이 균수관이라고 하는 균수청을 두어서 물자가
북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동쪽 입장에서 물자가 이동되도록 했던 것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라도에서 나온 양식이 경상도로 갈 때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수관 제도란 말은 다시 말하면 지역으로 양식이나 상품이 움직일 때는 국가가 통제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자면 이제 지역 간의 경제 문제가 더 나아가서는 나라 간의 경제 문제까지로 팽창하게 됩니다. 제6질주 그 다음에 유 관두 경영 관두 관청의 저거는 이제 무역과 수출과 지역 거래까지를 관청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관두가 경영을 무엇을 경영하냐? 그러면 운수와 무역, 운수는 물자를 실어날 때 어디서 어느 지역으로 얼마나 물자가 나가냐 하는 것을 반드시 국가가 통제해야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빼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역 간에 국가 간에 있어 물자가 오고 하는 것들을 관청에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갈 때는 다른 물자와 물자끼리 물자를 그냥 실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자가 가면 다른 물자가 들어와야 한다. 그것이 교역이라고 무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자가 이동하는 것과 물자를 교환하는 것과에 관한 것을 반드시 관청이 다루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바로 말하자면 국제거래라고 하는 개념이 국제시장 개념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무제부터 시작되어진 세계화, 국제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1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대로 설치, 평준관, 관수관, 균수관 그래가지고 물자와 운수와 무역을 통제했다. 그래서 6번을 써보자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건 그때부터서 국내 경제로부터서 세계 경제로 발전하는 모습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자만 갈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대목에서 나온 것이 벌써 그때 나온 대로 10페이지 제6입줄에 나온 대로 이민, 사람들을 텅텅 비어있는 좋은 터전을 개발하는 데 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북서, 둔전, 북쪽, 서쪽 지역에다가 저 목초 지역, 풀만 우에 있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사람 보내가지고 여기서 둔전, 둔은 사람을 이주시키는 것이고 전은 뭐예요? 농지로 개발합니다. 풀밭을 목초지를 농지로 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에 의해서 농업개발 정책이 그때부터 시행되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보자면 벌써 중국에서 언제부터 했다는 나오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했던 것에 관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둔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옮겨 들어가면 받으시면 군대가 아니라 민간인이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둔전 속에는 민간인이 들어가서 저는 밭전자만 아니라 땅 개발을 전자가 됩니다. 땅을 개발하고 농업을 정착시킵니다. 그 다음 농업 정착시키면 둔전에는 무엇이 바로 가냐면 그 방어하려고 하는 군대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건 둔전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민이 머물러야 하고 군이 머물러야 하고 두 가지가 항상 따라가면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당연히 그 백성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개발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새로운 국경지대가 되고 새로운 영토가 된다. 이 체제를 그때 벌써 말하자면 한나라 때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짧은 것 같지만 중용 이 조그마한 데서 이런 그 역사 개발에 있어서 민도에 따른 산업화의 흐름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문제는 이민서북하여서 둔전하였다. 그것이 짧지만은 중요 문제에서 번호를 7번을 써봤습니다. 사람을 집단적으로 보내고 이제 독일 거주사하고 보다 보니까 독일이 엄청난 게르만하고 프랑스하고 다시 말하면 중국 유럽 땅을 개발하는 데 있어 게르만 민족 이동해갖고 그다 목청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로마가 통치한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게르만의 유럽 중국 지배한 체제 속에는 바로 무엇이 뭐냐 반드시 독일 프리드리시 비렐 왕제가 되면 빈 땅에다 반드시 거기다 백성들 한쪽에 도시만 모아있는 백성들 모아갖고 옮겨서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서울이란다거나 인천이란다거나 부산에만 모아가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는 비어있는 땅에다가 앞으로 말하자면 남북한이 좀 좋아지면 북한에 있는 넓은 땅에다가 정책 이민체제를 만드는 게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광주 땅 보면 그냥 땅값 사람 모은 데만 그냥 엄청나게 모아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번가 모르지만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균형이 안 맞죠. 내 먹을 벌써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빈 땅 개발 가능한 땅에다가는 사람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갖고 농지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다음에 그쪽에다가는 군대를 두고 거기에 따른 행정체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토 확장 정책인 겁니다. 그것을 주로 어디서부터 했냐? 게르만 민족 이동 후에 게르만들이 합니다. 그것을 받아갖고 누가 하냐? 러시아에서도 받아들여갖고 시베리아 개발 운동을 이런 식으로 바로 하는데 그 사람들 시베리아 개발도 또 바로 말하면 바로 둔전 백성 왕조로 옮겨갖고 거기다 군대를 둡니다. 단지 북쪽 지역은 너무 추우니까 에스키모들은 강제로 옮겨놨던 사람들입니다. 옮겨놨던 사람들이 그 군대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침략자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바로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도 말하면 여기서 말하자면 둔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다시 말해 극지 둔전 이민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일행 대전법 그러면 한쪽에 있는 백성들 끼고 가면 나머지 땅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어 있는 공간은 누가 관리할 것이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관리하자.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 땅 주인 없는 땅들을 맡아 가지고 다시 대신해서 대리 경작을 하는 제도가 이루어진 것이 말하자면 대전법이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는 지가 아들들과 일부가 군대 가고 이미 가면 그 땅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관청에서 누구한테 당분간 누구한테 띄워줘 갖고 얼마 동안 경작해라. 나머지는 또 다시 받고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전법은 대리경작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빈 땅에 관한 농업적 공백 상태를 개발을 해갖고 생산력을 높여서 공력을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여기 대전법 남을 대신해서 임자 없는 땅들을 대신해서 경작하기 명령하다 보니까 추진 농업 생산적 발전 그렇게 되니까 공간 생산이 가능한 경작 지역을 놀리지 않고 최대한도로 농업 생산을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 8번 이 시행 예전법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지은파 그러다 보니까 지은 땅만 아니라 이 주변 국가 보니까 너무 땅대로도 더 탕탕 피어있고 헛짓거리하고 있어. 그놈들이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비어있는 땅들에다가 또 사람 보내서 키워나가자. 그래서 점점 서역 지역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개발하는 정책을 썼던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증파, 장건이라고 하는 장수 겸 사업가죠.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 번 양차에 보내서 출사서역 서쪽 지역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저쪽으로 티베트부터 시작해서 요새 문제가 되었던 아프가니스탄과 연결되는 위구르 지역까지가 다 새로 확장되어진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 상황을 넓혀 가지고서 점점 서쪽 지역에다가도 빈 땅들 그리고 목표 지역만 내주고 있는 그 땅들을 개발해내자고 하는 정책을 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바로 느껴진 것이 뭐냐면 미국이 새로운 영토를 가지고 세계 주변에 힘을 내들었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네바다까지 이어진 그 거대 영역들은 다 사막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아주 기가 막힌 물이 흘러가는 강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갖고 물 막아갖고 그 관계수로만 만들어 놓으면 다 옥토가 돼. 그것을 못 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 짓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아주 결정적으로 그 짓을 한 사람은 루스벨트입니다. 루스벨트 전에 TVA인가 했던 사람이 있죠. 그런 정책을 썼던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황무 지역에다가 그 사막 지역에다가 다시 말하면 캘리포니아가 전부 사막입니다. 아주 아주 좋은 사막인데 물만 되면 거기서 돈 생겨본다. 그쪽에다가 결국은 그 뒤쪽에 있는 그 강물을 막아갖고 그 물 막은 놈을 갖고 사막에다가 돌려버리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막의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동쪽에 있는
네바다 지역 그 지역 사막 저기 물 나오는 권원 갖고 그 네바다 지역을 사막에다가 옥토를 만들 뿐만 아니라 권원을 쳐갖고 캘리포니아 전 캘리포니아 지역 사실 말하면 당시에 있어 이 미국 본토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 땅들에 거기다 거기 네바다 지역 물 박아버리니까 다 옥토가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선 그동안에는 맨 그 전쟁이 나고 죽이기 나고 생겼던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 거기다 정착시키고 인디안들 맨 싸움하고 같은 농촌 못지니까 그러니까 그 놈들을 따뜻하게 위해서 결국은 유럽 이민들을 받아들이죠. 거기서 지난 얘기만 중요한 시간이 지났지만 한 말씀만 드리랍니다. 덴마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영토 쫓기고 심지어는 얼마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쪽 다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데 없으니까 아까 이제 네바다 지역하고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제 그 아까 말하자면 덴마크 사람들이 갔는데 영국 놈들이 가만두었으니까 전부 살살 몰아갖고 전부 그 사막 지역 골짜기 척박은 지역으로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몸부림치고 산다가 다행히 아까 네바다 지역이 이제 물이 터지니까 거기서 개발을 해갖고 기와에 우리는 유럽에서 쫓겨났던 덴마크인들이 여기 이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낸다가는 쫓겨난 그 덴마크인들이 그 유럽 땅보다 훨씬 더 넓은 사막이니까 물 갖고 개발해놓으면 우리 여기 살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이 뭐냐면 그 쫓겨난 덴마크인들이 거기다가 지리 땅보다 훨씬 넓은 땅, 그 아이슬란드 그 얼음 땅보다 더 훨씬 좋은 사막 지역에다가 물 받으면 그 이상부가 되잖아. 거기서 만들어내는 사막 지역에 있는 덴마크 사람들이 쫓겨난 덴마크 사람들이 그 아까 말한 그 네바다 물 받아갖고 새로운 국토를 만들어낸 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서쪽에 있는 대로 덴마크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산국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형님 들어보셨어요? 그 이름 아셨어요? 생각해보니까 한참 생각해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솔뱅이요. 솔뱅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 영국 놈들을 쫓겨났던 덴마크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그리운 고향, 학교, 시설, 교회, 풍차 다 만들어갖고 거기서 만들어낸 그 가장 이상적인 수 갖고 그럼 갖고 덴마크를 사실상 말하자면 캘리포니아 쪽에다 설치해 놓은 곳이죠. 언제가 우리 모임이라도 있으면 거기 한번 그 솔뱅 SOLBANG 솔뱅이라고 하는 솔뱅 지역 가서 그 고향 쫓겨난 덴마크인들이 한 며칠 사람들이 거기서 이상국가를 만들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시켜서 거기 나온 놈들이 이제 공부해갖고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안 데리고 갑니다. 그 위대한 덴마크 사람들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맨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나 내가 그 관심 잘 보더니만 사진만 찍어 보면서 우리도 솔뱅을 통해서 자기날 찾아 나왔던 덴마크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 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광주 미국 출신도 됐고 미국에서 야구 시합인데 그거 가자고 동창회 그거 갔다가 한번 둘러봤던 데고 있으니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보고 이해하기로 보면 그 우리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서 완전히 잊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그 한미친 덴마크 사람들이 그 새로운 이상한 땅 미국에 지금 살 때 있는가 봤더니 영국 놈들이 저 산골짜기 밑에 척박한 사막 지역 밑에서 다 쫓겨내서 완전히 그 척박한 사막 밑에 거의 쫓겨났습니다. 오동하는 못해.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그 아까 말한 네바다가 저기 물이 맥혀갖고 강물이 터져갖고 산 뚫어갖고 물줄기 내주니까 거기다가 사막에다가 그 포도를 개발해요. 거기서 나온 그쪽에서 나온 덴마크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솔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덴마크 쪽에서 만들어진 그 포도주가 미국 최고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만 넓으면 우리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씩 불러갖고 흑개나 삼고 동지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평화운동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이 들어요. 얼른 보니까 아까 그 이름이 뭐이다 하다 보니까 이름이 괴상스럽게 썰댕이라는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럴 때 시간 쫓기면서 했던 얘기 지금 썰댕 덴마크 사람들이 칼리포니아 쫓겨가서도 산골짜기에서 있다가 다행히 문 터져갖고 거기서 이상국가를 만들어놨던 덴마크 전 썰댕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좀 찍었습니다.